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내 손이 떨렸던 걸 기억합니다.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이 이제 내 책임이라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안아주는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잘 벌어오면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어디선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감정 대신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도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법을 나는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이를 안고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가 눈 뜨기 전에 나는 이미 출근길에 있었고 저녁이면 지친 몸으로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오늘 뭐 했어? 아이 엄마가 묻는 질문들을 나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주말이면 조금 나았지만 그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나갔고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아이가 무언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엄마한테 물어봐.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세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줄 나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집 밖에 계셨고 집에 계실 때도 방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짧았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건넨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아준 기억도 손을 잡아준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일하시고 밤 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묵묵히 일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외로웠을 것이고 아버지도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뿐, 나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러셨는지, 그리고 나 역시 왜 아이에게 똑같이 했는지. 대를 이어 내려온 침묵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승진에 밀려났을 때도,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도, 현관문을 열면서 모든 감정을 문 밖에 두고 왔습니다. 가족들은 웃고 있는데 내가 무거운 표정으로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을까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아이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 했습니다. 학원비 내는 게 버거워도, 용돈을 주기 힘들어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밤에 혼자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삼키고 소화하는 것이 강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고 어느새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집을 떠나던 날, 나는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함께 있었지만 제대로 함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방을 지나치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아버지인 내가 이런 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나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물어봐도 아이가 말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이미 너무 많은 침묵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친구들과 얘기하는 아이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 모습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앞에서 아이는 늘 조심스럽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도 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사랑으로 여긴 책임감이 아이에게는 그저 무관심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것을.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이제라도 다가가면 너무 어색할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인데도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잘 지내요, 아빠 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을까? 어색한 제안이었지만 아이는 좋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날씨 얘기나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집에 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그 짧은 대답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조금씩 가까워지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 간단한 말들이지만 예전의 나라면 하지 못할 말들입니다. 아이도 가끔 답장을 보냅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문장들이 우리를 조금씩 이어줍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물었더니 전보다 부드러워졌다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어떤지, 요즘 무엇에 관심 있는지.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내가 몰랐던 아이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에.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아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꼭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침묵도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새벽같이 나가 일하시고 밤 늦게 돌아오던 모든 날들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이 그 시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툴지만 말로도 하고 어색하지만 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를 알아가려 노력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되니까요. 아이도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서툰 사랑이었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허물어진 것은 아니지만 벽에 작은 문이 생겼습니다. 그 문을 통해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너가 내 아이로 태어나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